선생님, 제가 매일 5km씩 걷는데도 왜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픈 걸까요? 사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이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에 72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강을 위해 걸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의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었다니.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걷기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2세 노인 전문의 유창식입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걸었는데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더 가빠지는 경우, 매일 산책을 했는데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경우, 규칙적으로 걸었지만 갑자기 몸이 휘청거려 넘어질 뻔한 경우.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진실인데요. 68세 이상 어르신들 중 98%가 걷기만으로는 노화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걷기만 고집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들은 자신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5가지 운동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제가 만난 72세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손으로 무언가를 짚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다리 근육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상체와 코어 근육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고 관절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걷기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중요한 근육들이 퇴화된 겁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68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 박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핵심 운동을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박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고 화장실에서도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놀라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힘이 세졌다고요. 오늘 저는 5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걷기 외에 5가지 핵심 운동만 추가해도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의 신체 나이가 평균 10살 이상 젊어졌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68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지 과학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68세 이후에는 매년 약 3에서 5%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걸으니까 근육이 줄어들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의 특정 근육만 사용하며 그마저도 충분한 저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둘째,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68세 이후에는 뇌의 전정기관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균형을 잡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걷기는 주로 평평한 길을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의 움직임이나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관절 유연성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둘러싼 연골과 활액의 양이 줄어들고 인대와 힘줄이 뻣뻣해집니다. 걷기는 제한된 관절 움직임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는 68세가 넘은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것은 계속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5가지 핵심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을 상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만난 75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역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도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저항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린 간단한 근력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하세요. 상체 근력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셋째, 물병을 이용한 이두근 운동입니다. 500ml 생수병에 물을 채우고 팔꿈치를 고정한 채 들었다 내렸다를 각 팔마다 10번씩 하루 2세트만 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간단한 운동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지만 3개월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손주가 안기면 쉽게 안을 수 있고 무거운 쌀 포대도 혼자 들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근력 운동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68세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뼈 건강, 신진대사, 면역력, 그리고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68세 이상 노인의 인지 기능이 23%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근력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또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쉽게 주울 수 있나요? 만약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운동은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68세 이후에는 낙상이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8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양말을 신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회복 후 저는 박 할머니에게 간단한 균형 감각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텐덤 스탠딩입니다. 한 발 뒤꿈치를 다른 발 앞꿈치에 붙이고 일자로 서 있기를 30초씩 하루 3번만 하세요. 둘째, 한 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10초씩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셋째, 눈 감고 두 발로 서기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두 발로 서 있기를 30초씩 연습하세요. 박 할머니는 이 간단한 운동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한 발로 양말을 신을 수 있어요. 계단도 무서움 없이 오르내릴 수 있고, 버스에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균형 감각 운동은 단순히 낙상 예방을 넘어 뇌와 신경계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 운동은 뇌의 해마 영역을 자극하여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균형 감각이 좋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안전한 곳에서 한 발로 10초간 서 있어 보세요. 어렵다면 균형 감각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운동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막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독립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걷기만 해도 충분히 유연해져라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는 주로 하체의 앞뒤 움직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인 76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만보를 걸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보려다 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경추의 유연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목을 좌우,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하루 3번 각 방향으로 5회씩 하세요. 둘째, 어깨 돌리기입니다. 팔을 펴고 큰 원을 그리듯 앞뒤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을 10회씩 하루 2세트만 하세요. 셋째, 골반 회전입니다.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고정한 채 골반만 천천히 회전시키는 것을 10회씩 하루 2세트만 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3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는 차에서 뒤를 볼 때 전체 몸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한결 가볍고 옷을 입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유연성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감소,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손이 발끝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렵다면 유연성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핵심 운동은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코어는 배와 허리, 엉덩이를 포함한 신체 중심부의 근육을 말합니다. 68세 이후에는 이 부위의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자세 불량, 허리 통증, 그리고 내장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걸을 때 복부에 힘을 주니까 코어가 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만으로는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만난 8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셨습니다. 매일 걸었지만 자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코어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앉아서 하는 복부 수축입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배를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수축시키고 5초간 유지하는 것을 10회씩 하루 3세트만 하세요. 둘째, 벽에 기대어 하는 골반 틸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기울이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만 하세요. 셋째,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을 각 다리마다 10회씩 하루 2세트만 하세요. 최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거울을 보면 제 자세가 달라 보여요.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키가 2cm나 더 커진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요즘 더 젊어 보인다고 해요. 코어 강화 운동은 단순히 자세 개선을 넘어 내장 기관 지지, 호흡 기능 향상, 그리고 요실금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코어 근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바닥에 누워 양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90도 각도로 30초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렵다면 코어 강화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운동은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물론 걷기도 심폐지구력 운동의 한 형태이지만 68세 이후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심폐 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걷고 있으니 심폐 기능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같은 속도와 강도로 걷기만 하면 심폐 기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환자인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1시간씩 걸었지만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심하게 숨이 찼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에게 간단한 심폐지구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인터벌 워킹입니다. 3분간 평소 속도로 걷고 1분간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을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총 20분만 걸으세요. 둘째, 제자리 걷기 운동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무릎을 조금 높이 들고 제자리에서 걷는 것을 5분씩 하루 3번만 하세요. 셋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처음에는 5계단만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금씩 증가시키세요. 김 할머니는 이 운동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도 전혀 숨이 차지 않아요. 심지어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심폐지구력 운동은 단순히 숨이 덜 찬 것을 넘어 심장 건강,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 증가로 인지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심폐지구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6분간 걸어본 후 얼마나 숨이 차는지 확인해 보세요. 심하게 숨이 차거나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심폐지구력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8세 이후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꼭 추가해야 할 5가지 핵심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8세 이후에 꼭 추가해야 할 5가지 핵심 운동은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물병 들기. 균형 감각 운동으로는 텐덤 스탠딩, 한발 서기, 눈 감고 서기.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골반 회전. 코어 강화 운동으로는 복부 수축, 골반 틸트, 누워서 다리 들기. 심폐지구력 운동으로는 인터벌 워킹,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운동이 모두 집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환자는 94세에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단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2년 후에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셨습니다. 저 역시 92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5가지 운동을 30분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손수 진료를 볼 수 있고 주말에는 낚시도 다니며 제자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5가지 핵심 운동을 추가하여 진정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잃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자세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요즘 젊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10살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2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여행도 즐겁게 다닐 수 있어요. 이 운동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백세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